한덕수 지금 국무총리죠. 지금 직무 정지된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 한덕수 심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감명 깊은 그런 진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이 얼마 전에 진행이 됐죠. 19일 날 그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감명 깊었어요. 여기에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의 그 진술, 최후 진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무려 얼마 만에 열렸냐. 지금 작년 12월에 왜 계엄 직후에 사실 이 탄핵됐잖아요. 왜 탄핵됐냐. 제일 핵심적인 사유는 뭐예요?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윤석열 탄핵해야 되는데 너 왜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해?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그 나라의 명운을 걸머쥐고 있는 권한대행을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한덕수 탄핵이야말로 이 탄핵 심판권 남용의 가장 정말 극명한 사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지금 29번째 탄핵 심판 대상자가 지금 이 권한대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28번을 갖다 마구마구 탄핵을 날리다가 기어코 권한대행까지 날려버린 이 정말 무도한 탄핵의 끝판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청구를 했으면은 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 심판이 무려 54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거는 그날 당일로 끝났다는 거. 아니 그날 당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진즉에 열어서 빨리 권한대행 복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느라 이 심판을 이제까지 안 열고 있으니까 19일 날이야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결론은 2월 말 3월 초 그러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빨리 그럴 가능 더 빠른 게 아니라 진작에 났었어야죠. 났었어야 되는 심판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청구를 했냐 5가지 사유 한번 그래픽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고 이런 사유로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이런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 방조했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내란행위라는 것도 정말 다툼의 여지가 너무나 큰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총리가 공모묵인 방조했다라는 건데 한 총리 자기가 그랬잖아요. 계엄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군대 투입한 거는 내가 협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제일 큰 건 그거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했다는 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한 총리가 최후 진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열할수록 우리가 돌아보고 추구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우리의 원칙과 가치라는 게 있어서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합의하면은 내가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울림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로 응답을 했다. 여야 합의에 오면은 내가 임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탄핵 소추로 응답을 했다. 그리고 사실 역사상으로도 여야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드리자면은 저기 헌재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그중에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몇 년 동안 관례상 여1, 야1 그리고 여야 합의 1 그렇게 3명을 임명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의석수 많다고 우리 2명 할게 너네 1명에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 넣은 게 지금 정계선 마은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거 여야 합의가 없으니까 임명 못하겠다. 국회 추천이라고 한다면은 국회 합의를 살려오라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좀 너무 속보이는 거죠. 지금 6명이 공석인 게 언제부터인데 10월부터인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되니까 임명 압박하면서 지금 한 총리가 임명 안 한다고 지금 탄핵 소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 사유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맞습니까? 야, 지금 특검 후보자 너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란 수사 방해한 거야. 이게 내란 특검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이 내란 특검 얘기가 나올 시점부터도 계속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서 특검이 이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특검 임명 늦어졌다는 게 이게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총리 쪽에서는 아니 특검법 위헌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 한 총리 탄핵 사유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그 임명 거부했다는 건데 아니 거부권이라는 거는 헌법상 권한이잖아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이거를 갖다가 총리 신분에서 이거는 총리 신분에서 너가 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못 막았어. 더 어이없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너 왜 총리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못 막았어. 야, 이게 말인지 방군지 도대체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이렇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의 남용이 어떻게 보면 계엄의 중요한 원인이 됐고 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에도 이렇게 정말 남발을 하면서 남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점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판읽기를 하면서도 이 탄핵소추의 남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판읽기를 물론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다른 일반 국민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 이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탄핵소추를 남용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유들로 이 지금 공직자를 더군다나 대통령 부재 시에 나라의 명운을 걸머진 권한대행을 날리겠다고 탄핵소추를 한 겁니다. 야, 진짜 총리 때 너 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네가 왜 못 막았어? 이거로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나요? 그 막았으면은 아마 이게 만약에 이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으면은 이거 막았다고 탄핵소추했을걸요? 그리고 한한 정권 이거를 갖다가 이유로도 지금 탄핵소추를 했는데 이거는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협력을 요청한 거지 내가 무슨 뭐 정권 잡으려고 그랬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본인의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고요. 이 탄핵하면서 이제 본인도 탄핵 당사자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진술 기회를 줬었습니다. 8분에 걸쳐서 소회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 이제 최후 진술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한 총리가 이 역대 총리를 지금 노무현 때도 지냈고 정말 중요한 공직을 많이 지냈잖아요. 자기가 1인당 국민소득이 $300 안 됐을 때 공직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미국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의 풍요를 염원을 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었다.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지도 않은 이런 나라에서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겪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보다 크게 달라져야 되고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서 나라 전체를 보는 정치인, 정치를 정치로 볼 줄 아는 그런 어른이 계셨다. 우리 국민을 기다리는 것도 그런 큰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세계 질서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극단의 시대를 넘어서 합리적인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기대를 하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진술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상식적이고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나라도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감동 파괴자가 나섰어요. 이 시점에 정청래. 아니 사실 탄핵 심판은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본인의 최후 진술로 끝나는 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본인 차례도 아니에요.
이미 국회 측에서는 최준실 했어요. 근데 국회 측에서 했지만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저주저리 뭐라고 하는데 좀 짜증나지만 이 부분 정말 너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뭐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도대체 헌법에 여야 합의라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여야 합의 조항도 없는데 뭔 소리야. 왜 여야 합의 없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 우리가 저기 국회 동의해줬으면은 너가 임명해야지. 잔소리 말고 임명해야지. 왜 임명 안 해.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 되는 게 이게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언행이냐라고 하면서 진짜 이거 기가 막히던데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덕수를 탄핵한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덕수 탄핵 안 했으면은 지금 6인 체제로 갔을 거다. 매우 불안하게 나라가 굴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한덕수 탄핵 안 했으면은 불안하게 6인 체제로 가서 서부지법 폭동 같은 그런 사태가 지금 났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이 헌재를 공격하고 있다. 만약에 8인이 아니라 6인이었다면은 헌재 공격 강도가 지금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다. 야,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그러니까 6인 체제로 방치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6인 체제였던 거는 사실 작년 10월부터였어요. 그때부터도 헌재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람이 빠지니까 일이 너무 막 몰리잖아요. 3명 마저 임명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언제부터 달렸어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되고서부터 달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 빨리 날리고 자기네들이 정권 잡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야 우리 2명 할게 너네 1명만 해 이러면서 정계선 지금 이쪽에서 조한장 정계선 마은혁 밀어 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임명 안 한다고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때 한덕수 탄핵 안 했으면은 계속 6인 체제였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인 체제였으면은 헌재 지금 공격받았을 거라고요. 저 서부지법 습격한 폭도 같은 사람들한테 헌재가 공격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치명적인 실수라고 봐요. 이거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청래 위원장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었다. 무슨 과거냐? 바로 본인의 전과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본인이 사실 이게 직접 그 제출한 그 전과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화면에 한번 비춰드릴까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목으로 불러드릴게요. 이 미 대사관에 대해서 본인은 점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선거를 앞두고 기록한 전과 기록에 방화 예비 화염병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전과 기록 내잖아요. 여기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죄명이 국가보안법, 집시표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처법, 총포 도급, 화약류 단속 위반,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받은 1990년에 받은 그런 이력이 지금 여기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저는 서부지법 폭도 얘기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본인의 이 전과 이력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왜 이걸 떠올리게 만들죠? 왜 본인 차례도 아닌데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전과 기록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인지, 본인이 서부지법 폭도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물론 이제 전과 기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처벌 다 받고 다 끝났으니까 거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데는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이 전과 기록에 관한 것도 내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할 말 없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국회 소추 대리인도 아니고 이게 소추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검사 역할이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갖다가 정말 무고성 탄핵 소추를 하면서 본인 차례도 아닌데 한덕수 최후 변론 끝났는데 본인이 나서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부지법 폭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전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거는 민주당에서 저는 이건 스피커 공격이 아니라 스피킹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이런 스피커를 쓰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맞느냐 과연. 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재판에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오죽하면 문영배 소장 대행도 왜 우리가 맨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씹고 물리고 뜯기고 그렇게 되는 문영배 지금 소장 대행조차도 자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로 시작한 거니까 피청구인 측의 그 최종 의결로 탄핵 심판을 마치는 게 그게 탄핵 심판의 헌법 정신입니다. 앞에서 정청래가 헌법 수호 의지했는데 그 헌법 정신이 그게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 최후 발언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헌법재판 지금 탄핵 심판 청구했으니까 지금 청구 당한 사람이 최은준 씨라는 게 그게 헌법 정신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도 실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순서도 틀리고 내용도 틀렸다. 스피커도 틀렸다. 라고 저는 팩폭을 당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자 지금 너네가 나섰으니까 국회가 나섰으니까 그런 피청구인 한덕수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라고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한덕수 총리한테 다시 줬습니다. 누가? 문영배가. 오죽하면 문영배도 실드를 칠 수 없었다. 문영배도 실드를 칠 수 없는 정청래의 최후 변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 자충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판에 정말 쐐기를 박았다. 이거는 기각에 쐐기를 박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또 한덕수 총리 참 점잖더라고요. 앞서 그 본인의 최후 변론도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저 같으면 여기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보셨죠? 자, 제가 이렇게 어이없는 사람들한테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소추 당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본인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했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겠죠. 아이고 내가 이런 자들하고 뭘 또 말 상대를 하겠습니까? 라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의 탄핵소추 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결론 빨리 내야죠. 빨리 결론 내고 다시 직무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 복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차대한 국면의 뭐 대미 관계라든지 대외 관계도 다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결론 내려야 합니다. 지금 크리스틴 케이님이 정청래가 보는 게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바꾸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 말되고 얘기되고 논리되는 사람으로 하면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덕수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증인. 그렇지. 한덕수 이거 하나 보너스로 더 해드릴게요.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한덕수 총리가 본인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어제 증인 한덕수 증언도 했죠. 이 얘기 또 했어요.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제 첫 증인으로 나왔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이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29건의 탄핵 소추가 국민 눈높이하고 맞는지 이거 정치권이 이 문제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87년 체제가 이제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다 한번 거국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칫 국무회의 자체가 다 지금 없어질 뻔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12월에 그 국무위원 19명 중에서 탄핵된 사람 빼면은 16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국무위원 숫자를 15명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명만 더 탄핵이 되면은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도 못할 뻔했다.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이거 야당에서 문제 삼는데 거부권 트루먼 대통령 250번 했다. 그리고 루즈벨트 635번을 했다. 거부권 행사가 뭐가 문제냐? 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이 법안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산안 삭감도 이거 전례 없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엄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이냐, 형식을 가져서 열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좀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간담회 형식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열린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흠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덕수가 본인 탄핵 대상자로서 그리고 윤 대통령 심판의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한 내용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